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의 말에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있을지 오늘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들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우선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독일 쪽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에 대한 파장으로 나온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연일 하루 빼놓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맨날 헤드라인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헤드라인 나온다는 게 외교안보, 북한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 캐나다 한 달 부과된 걸 이제 유예하느냐, 그대로 시행하느냐 갖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고 오늘은 심지어 이제 유예하기로 했잖아 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너 말은 못 믿겠어 이러면서 오늘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화면에서 지금 보신 대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했는데 이때 이제 벤스 부통령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배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했던 어떤 상식적인 어떤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이제 궤를 갖다 이탈한 그래서 세계 외교사에 그 길이길이 남을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파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졌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걸 이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을 보고 적지 않아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그렇죠. 반응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실무진에서 주고받을 걸 다 결정낸 다음에 사실은 포토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사인만 하는 것이 보통 정상회담인데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동의해서 워싱턴을 갔다 생각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저히 미국이 요구한 광물협정,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퍼부은 전쟁 때 퍼부은 돈이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빼겠다. 이런 맥락으로 광물협정을 갖다가 요구했고 그걸 수용했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간 줄 알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엄청난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도 헤어지니까 우크라이나에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어떤 그 벽 같은 푸틴의 어떤 침공에 대해서 방어하는 벽 같은 역할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우리 아니냐라고 유럽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 정상회담을 이제 그 영국 총리가 이번에는 그전에는 마크롱이 한번 이렇게 소집을 했고 영국 총리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긴급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EU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나토의 회원국이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쫓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판사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이제 긴급 상황에 임박했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비 결국 이제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려면 국방비를 증액시켜야 되니까 이런 발언들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그 화면을 보신 대로 독일의 이제 차기 총리로 내정된 이제 그 메리츠 체데유 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공언을 했고 이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나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말은 독일의 그 차기 총리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판을 했고 그렇죠. 그런 보수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이제 국소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법적으로
전체 그 예산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못 넘도록 해놨어요. 되게 견실하죠. 이 정도의 국가가 되니까 아마 별 국가 몇 개의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에 시임 총리가 야 지금 비상사태야 옛날 거 지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독일 그 최대유랑 그다음에 같이 이제 연립 여당에 필요해서 다른 당의 그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방비를 늘려야겠다.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장에 독일 정부 갖고 있는 예산만은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동원해야 되면은 부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0.35%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긴급 상황이다라고 이제 독일 차기 총리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퍼진 것인데 또 하나 국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 대한 것이고 더 이제 넓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EU가 유럽이 처음에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각 국가별로 이제 경쟁 규모나 경제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뭘 생각했냐면 각 국가별로 GDP 대비 부채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채비를 일정에서 못 넘게 해놨거든요. 근데 독일이 가장 견실한 국가이자 동시에 EU의 이제 지도자에 해당하는 국가가 먼저 야 우리가 깨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EU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이 야 우리 동시에 깨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EU 전체가 옛날과 다른 체제로 재편 중이고 이것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이것이 투자에 어떻게 미치는가 봐야 되니까 독일에서 일단은 이제 그 엄청난 5천억 유로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최대 5천억 유로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부에 지출할 수 있다. 5천억 유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을 치면 750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 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렇다면 국방에 관련된 방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쨌든 그 빚을 지게 하는 데에서는 그 벽을 좀 쳐놨는데 그거를 네. 허물 만큼 국방비 그런 좀 지출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재정 지출의 변화가 유럽의 방위 산업에 큰 게임 체인저 역할을 독일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예. 하고 근데 사실 이 국방비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갱신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자막이 나왔지만 EU 전체가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5천억 유로라는 8천억 유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EU가 푸틴의 위협에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 동의를 했으니까 EU에서 중요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인데 그 영국은 일단은 이제 그 저기서 유로화를 쓰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더 중요한 국가는 프랑스랑 독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 이렇게 얘기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 동의라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땅을 우리가 생산한 무기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무기를 우리가 사줘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이 트럼프의 의도인데 트럼프의 의도대로 사실 우리가 방위비 GDP 트럼프 대통령 계속 GDP 대비 5% 방위비를 갖다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의도대로 갔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것을 방위비 증액을 했을 때 이 알짜배기가 미국의 군수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염두에도 우리나라 국산 방위 산업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일 가장 강력한 장점 무엇이냐면 가성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사실은 이제 이 연구원들이 동일하게 미국에서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월급보다 1.5배는 더 줘야 돼요. 뭐 2배 이상 더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있으니까 사실 싼 값에 이제 우수한 인력을 갖고 R&D 시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갖다 자국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국의 방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내포를 가지고 의도를 갖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이제 그 독일이 방위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한국에 있는 이렇게 방산이 또 다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게 줄기차게 주장한 GDP 5%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라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도 언급해 주실 거지만 방산 그런 부분에 눈여겨보게 되는데 작년 잘 갔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예. 잘 가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미시적으로 이제 그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작년에 방위 산업 우리 주요 이제 방산 종목들 잘 갔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제 현대로테, 하나 시스템 등인데 이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2월 6일이었으니까, 아니 3월 6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3월 7일 날 기준 했을 때 1년간의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0% 올랐어요. 2배 오른 거죠. 만약에 이 시청하신 분들 2천만 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100%,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낮긴 하지만은 그 이상 17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거두니까 와, 내가 봤던 시각이 좋았어. 내가 그런 전체적인 정책적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했더니 내가 좋은 수익률 거뒀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부분은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뒀으니까 더 안 갈 것 같아. 라고 판단하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12.3 계엄 사태 그리고 나고 나서 이제 방산 주가도 흘러내렸죠. 왜냐하면 방산화의 어떤 그 계약 체결이라는 거는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나라 이 정상이 외국 정상을 방문해서 야 너네 방산을 갖다가 우리 방산을 갖다가 사주면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해줄게라는 어떤 딜이 있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상 뭐 계엄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정이 이제 마비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방산 종목이 흘러내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까 봤을 때 세계적인 환경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갖다가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12월 9일 날의 저점인데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10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은 좋은데 올해도 이제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선뜻 매수하기는 좀 주저하게 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신 거는 1년 수익률이고 예. 올해 수익률 1월 2일부터 어제 종가까지의 그 1년 수익 YTD라고 하죠. 1년 수익률을 보면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고 거의 뭐 88%, 80% 수익 냈습니다. 못한 기업이 LIG 넥스원인데 26%.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날 투자를 했어도 사실 작년에도 많은 수익이 냈지만 올해 1월 2일 날 투자를 했어도 거의 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트로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해당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됐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종전 재건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재건주된 종목들이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 종전이 되죠. 종전이 됐을 때 오히려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같은 방산주 다른 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방산 종목의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나토에 대해서 GDP를 더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트럼프가 당선됐구나. 그래서 수익률이 올랐는데 지금 또 하나 트리거가 생겼어. 무슨 트리거가 생겼냐. 갑자기 유럽들이 야 진짜 우리 땅을 지켜야겠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 차기 총리가 야 우리 5천억 달러, 5천억 유로 필요해. EU 전체적으로는 8천억 유로 필요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해당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럼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 방산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 방산 종목은 올해도 수익률이 갖다가 창출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가져가신 것이 옳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거, 뭐 몇 주 후에 1, 2주 후에 다시 뭐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추가 상승의 기폭제는 될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때만 종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그때도 이제 매도를 하시고 근데 설령 그 종전을 할지라도 방산 종목은 그때 더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방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방산 종목들은 계속 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임기가 4년인데 지금 2달이 지났으니까 27년도까지는 이제 방산 종목들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맥락에서 현금 20% 갖고 있다가 시장의 오해, 시장 오판으로 방산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때 들어가셨다가 그 급락한 사유가 해소돼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파시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려면 해당 종목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방사선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까지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돌연 방위비 증액 뭐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차익 실현은 하나 그래도 매도의 관점은 아닌 걸로 그렇게 좀 그렇죠. 정리를 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수첩 말말말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